네, 반갑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아침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회복세를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침 시점을 저점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서 괜찮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수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하락 종목의 숫자는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제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에 올라왔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는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제 3% 올라왔으면 오늘 1%나 2% 정도 내주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나 뭐 더블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지만 걱정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양봉이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아침에 많이 떨어졌어요. 2.4%까지 떨어졌다가, 자, 장중에는 2.7%.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어요. 어제 제가 예상해 드렸던 그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단기적 그 저항대 들어갔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양봉 안에 갇히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2430포인트 정도 수준이 나오면 좋은 거고, 뭐 좀 재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 61선 지지선 때 2410 2415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거기까지는 위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그 다음에 금융투자나 기관들의 매도가 멈춰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후에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이제 아침에 저점이 형성이 된 거죠. 아침에 이렇게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아침에 저점이 나오는 구간은 일단 아침 단타 물량이 빠지는 시점 9시 한 40분까지 형성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면서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죠. 치고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상승했는데 지금은 좀 탄력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시점까지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한다거나 살살 올라가다가 뭐 마지막에 수급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아침에 변동성이 조금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이런 상승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9시 30분 전에 매수를 하시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렇게 뭐 오늘 아침에 매수 타임을 놓쳤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뭐 저점권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마이너스권에 진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대신에 이제는 아침 시점을 놓쳤다라면 오후 늦지막히 대응하셔야 돼요. 오후에 방향이 어떻게 바뀔런지 그 부분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다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1.7%. 어제 4.5%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 2% 빠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오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 아마도 이제 이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군 쪽으로 뭔가 이제 받아준 형태의 그런 매수가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받아주게 되면은 지수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안 빠지게 딱 붙잡아 놓고 분위기만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CPI 지표가 뭐 좀 예상치보다 높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이 하락한 게 조금 과했죠. 5%나 빠질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걔네들은 또 지들만의 변동성을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네, 너무 과한 그런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바닥에서는 이런 과한 변동성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면 뭐 좀 나타나면 뭐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이런 종목도 있죠. 약간 그 공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걔네들은 오늘 또 기회를 잡아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요 모양새들은 코스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HLB가 어제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제 변동성 나타나는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게임주도 다시 내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 쪽 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고평가 논란 또는 이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타겟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많이 몰려 있어요. 얘네들은 이럴 때 또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한번 보시면은요. 상승하는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포지션 보게 되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면은요.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114, 114개가 상승하고 있고요. 783개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쪽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226개가 상승 중이고, 1200개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 종목만 다 합치게 되면은, 거의 2000개 가까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률과 하락률 살펴보게 되시면, 미디어젠,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유라테크가 어제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갔다 왔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GV60, 그쪽에 이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속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유라테크하고 같이 봤었던 종목이 대주산업이거든요. 대주산업은 미리 차익 실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강세 보이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종시 때문인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주산업은 대주산업대로 또 다른 재료가 있어요. 유럽 쪽에서 옥수수라든지 콩 이런 그 생산량,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한 덩어리 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는 지금 들이밀기는 조금 애매한 재료인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철강주도 강세 중에 이 금강철강이 아주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강철강 모습도 아주 좋았죠. 지금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하락 진행됐고요. 옆으로 누우면서 뭐가 된다 그랬죠? 골든크로스 발생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눌러주는 모습까지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서 오늘 반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포지션도 많진 않아요. 대부분이 ETF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SE가 이제 변동성 보이죠? 이제 오늘 팔아야 돼요. 오늘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RF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변동성 좀 있는데 내린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ETF이기 때문에 얘들 버려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별로 없고요. 낙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3% 이상 하락한 종목이 이제 한 300개 정도 되는 거지만 ETF 제거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을 딱 정해보면은 낙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약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후에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플러스로 넘어간 종목들이 제법 많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요만큼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넘어간 종목들이 제법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막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투신 쪽에서 던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던지는 모습들은 펀드 환매에 따른 그런 매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기관 쪽 움직임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고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어제 좀 빠졌던 종목들은 반등 좀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가 조금 있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다만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그런 매매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그렇죠. 현대자동차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외국인들 볼게요. 누군가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받쳐주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둘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버텨지는 모습. 어쩌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장 마감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꾸준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매도가 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SDI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죠. 이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 이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로템 이런 건 계속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로템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은 좀 있는데 그다지 신뢰도는 좀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금융 섹터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뭐 시장 왜 걱정해? 뭐 너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왜 걱정해? 라는 식의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변동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즐겨야 되죠.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매수가 좀 껄끄럽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한다거나 또는 저점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네, 매수 포인트가 나타났을 경우에 매수 진입을 하는 거 이런 전략들은 뭐 언제든지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많이 떨어져서 시작해서 오히려 감사한 부분입니다. 비주얼적으로 좋아졌잖아요. 양봉 나왔잖아요. 이게 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은 기분이 더럽게 나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장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나스닥은 상승 4일 동안 상승한 부분을 그냥 다 까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오늘 반등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미국에서는 P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환율 잠깐 봤는데요. 환율이 지금 1390원, 1400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 지금 1350원부터 1400원대까지는 요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고점 구간이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유지됐을 때 수혜주는 무엇인가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주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입장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별다른 부분이 없죠. 유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담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일단 주변에 나타나는 재료들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후에 수급 동향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 없다라면 어제 상승한 부분에서 조금 되돌려준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느긋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